안녕하세요. 저는 CNP 컨설팅 박고은 노무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직장 내 성희롱인데요. 개념을 살펴보시면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서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인 언동 및 기타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근로조건이나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남녀고평법 제2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성립 요건은 총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먼저 살펴보시면 직장 내에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라고 한다면 외근을 가는 도중이라든지 혹은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모두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출장 중인 차 안이나 업무와 관련이 있는 회식 장소에서 발생하는 성희롱도 모두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되겠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괴롭히거나 다른 장소에서 성적인 접근을 하는 등 개인의 의사에 반한 행위를 하는 경우는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건으로는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을 조건으로 해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어야 합니다. 성적인 언동이나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해당 근로자의 고용 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고용상의 불이익의 예시로는 해당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에게 채용을 탈락하거나 감봉을 하거나 승진 탈락, 전직, 휴직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을 하는 경우 직장 내 성희롱 요건에 해당되겠습니다. 굴욕감 유발 여부의 판단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를 하되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했을 판단이나 대응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직장 내 성희롱의 대표적인 행위는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육체적인 행위와 언어적인 행위, 그리고 시각적인 행위 모두 직장 내 성희롱에 포함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입맞춤이나 포옹과 같이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인 접촉 행위, 특정한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가 육체적인 행위에 포함되겠습니다. 언어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하고 해당 내용 또한 살펴보면 음란한 농담이나 상스러운 이야기를 말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화, 문자, SNS 모두 포함이 되겠습니다. 상대방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적으로 비유를 하거나 신체 부위를 언급하는 행위도 모두 직장 내 성희롱이고요.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확산하는 경우도 맞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특정 근로자의 의상이 전날과 당일 동일하기 때문에 어제 어디서 잠을 잤냐라는 언어도 모두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고요. 회식 등에서 옆에 앉혀서 노골적으로 술을 따르도록 하는 행위 또한 포함이 됩니다. 시각적인 행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란한 사진이나 낙서, 출판물 등의 게시 및 제공이 되고 이 또한 전화, 문자, SNS 모두 포함이 됩니다. 성과 관련된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이 3가지 유형의 행위가 보통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 의무를 하여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롱을 신고, 접수 또는 인지했을 때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해 근로자가 요청을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가해자와 장소적인 분리를 요청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셔야 하고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통 이 내용은 회사의 취업규칙에 있기 때문에 취업규칙 내용을 따르고 징계 양정 또한 취업규칙을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가 없겠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고 이러한 4가지를 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피해 근로자 혹은 신고자에 대해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1년에 한 번 이상 반드시 실시를 하여야 하고요. 10인 미만 사업장 혹은 동성으로만 이루어진 사업장은 교육에 가름해서 교육 자료를 사업장에 게시 혹은 배포하는 것으로 가름을 할 수 있습니다. 30인 미만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방 노동관서에서 강사를 무료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인사규정에 성희롱 징계 조치 및 절차를 규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은 어떤 게 있는지 간략히 살펴보면 교육의 횟수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연 1회 이상 실시를 하셔야 하고 근로자의 업무 여건, 출장, 휴가 등 이러한 근로자 업무를 판단을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되도록이면 전체 근로자가 수강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셔야 합니다. 규모와 사정을 고려해서 시청각 교재를 보조자료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 다만 문서나 교재를 개인이 열어보게 하거나 인터넷이나 메일에 의한 자료 배부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적법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 실시되었다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교육 내용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법령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처리 절차나 조치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피해 근로자가 발생했을 때 고충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해당 가해자에 대한 징계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교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을 하여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그리고 조치사항을 반드시 기재하고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위자 같은 경우에는 괴롭힘의 행위자가 사용자가 될 수도 있고 근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본인이 해당될 수도 있고 사업경영 담당자,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 모두 포함이 되겠습니다. 괴롭힘 행위자가 근로자인 경우 일반적으로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상급자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행위 요건 같은 경우는 이 3가지 행위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되는데요. 피해자가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 저항이나 거절이 어려운 경우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입니다. 업무 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업무 수행에 편승하거나 업무를 빙자해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로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입니다. 해당 가해자가 의도가 없었어도 해당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가 고통을 느끼거나 근무 환경이 저하된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위 장소는 다양한 장소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외근, 출장지 등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는 곳이 가장 대표적이겠습니다. 그리고 회식이나 기업 행사 현장, 그리고 사적인 공간, 사내 메신저나 SNS 모든 장소가 거의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가 어떤 게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을 하는데 이때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승진이나 보상 같은 경우 누락을 시켰는데 그 누락을 시킨 게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정 근로자가 수행을 하는 업무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전문적인 분야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됩니다. 유사한 경우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배제시키거나 휴가나 병가, 복지 혜택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근로자들이 똑같은 행위를 했을 때는 특별히 반응하지 않았는데 해당 피해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사적인 심부름이나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지속적으로 부여해서 근로자의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포함이 되겠고요.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를 바꿀 것을 혹은 퇴사를 할 것을 개인적으로 종용을 하는 경우, 그리고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 험담이나 뒷담화를 하는 경우 모두 직장 내 괴롭힘으로 포함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가 됐을 때 처리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 유의해서 살펴보셔야 하는데 가장 먼저 사건이 접수가 됩니다. 사건을 해당 피해자가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사건을 어떤 경로로든 인지를 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신고인이나 피해자의 상담을 통해서 사건이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해당 피해자가 원하는 조치는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해자 요구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요구를 바탕으로 1차적 해결 방식을 결정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피해자가 단순히 행위자와 분리만을 원하는 경우에는 조사가 생략되고 보고서를 작성을 한 다음에 사업주에게 보고해서 적절하게 부서를 분리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지사로 보낸다든지 이런 행위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피해자가 사과를 원하거나 사과나 당사자 간의 합의를 원하는 경우 약식 조사를 한 다음에 사업주에게 조사 보고를 하고 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요구를 전달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도출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셔야 하는데요. 만약에 합의가 결렬이 되면 피해자를 재상담을 한 다음에 조사를 의뢰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가장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인데 회사 차원의 조사를 통해서 해결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식으로 조사를 하고 이때 직장 내 괴롭힘 판단위원회를 개최한다든지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위자에 대한 징계, 이 징계는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라고 인정이 됐을 때 징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이때 취업규칙에 정해놓은 징계 수위나 징계 양정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내용을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것이 맞고요. 마지막으로 모니터링을 하실 때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사항이 이행이 된 것인지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후속적인 괴롭힘 피해 여부가 있는지에 모니터링 활동이 있겠습니다. 이에 추가적으로 회사 전자 게시판 같은 곳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요건이나 해당 행위를 금지한다라는 공문을 띄우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고 추가적인 캠페인을 운영을 한다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